예, 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는 세제 개편안 논란이 좀 완화가 되면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이제 미국에서는 애플, 마이크론 이런 종목군들이 올라갔죠. 우리 증시에 연결고리가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번 주는 이제 미국의 CPI, 그러니까 미중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날이 12일입니다. 그러니까 12일 전후에서 주식시장에 이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 즈음 돼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옵션 만기일이 또 그 근처에 또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중반 이후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할 만한 일정이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쨌든 매수 기조 유지하고 있는데, 고객예탁금이 정체되고 있고 신용은 줄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 종목 장세는 외국인과 기관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특히 이제 다행인 건 주후반에 삼성전자가 살아났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살아난다라는 거는 삼성전자가 발목 잡혀 있으면 지수가 박스권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최소한 박스권 조금 더 힘을 내주면 박스권 상단을 넘겨서 고점을 좀 돌파하는 그런 시도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가지고 한번 올려볼까, 이런 어떤 기대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제 그 정도 분위기까지는 일단 조성해 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난주 주요국 증시를 보면 인도 빼고는 다 올랐어요. 인도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 관세 50% 부과한다고 뭐 이런 이슈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밀린 것 같고, 대부분 국가들이 이제 관세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오히려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잘 보면 코스닥이 더 올라가고 나스닥이 더 많이 올라가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뭐 성장주, 뭐 IT주, 뭐 이런 어떤 기업들, 이런 쪽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졌다라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금리도 좀 내려갈 것 같고 관세에 대한 부담도 좀 덜어내고 하면서 좀 성장주라든가 아니면 테크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져볼까,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그런 주간이었고요. 미국 종목들을 보면 제약주가 유난하게 많이 빠지고, 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융주들도 좀 어정쩡하게 움직였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유난히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을 보면 애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테슬라,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이제 휴대폰,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이런 종목들이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우리 증시에 이제 연결도 되는 종목들이고, 또 이제 관세라든가 이런 것들, 보조금 지급,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담이 있는 종목들이었죠. 근데 애플도 그렇고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관세 부담이 오히려 덜어내줬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애플이 추가적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라고 하면서 관세는 면제, 이렇게 됐고, 다음에 반도체도 관세 100% 부과된다고 하는데 미국에 공장 있는 기업들은 제외,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간 게 머스크가 이제 경영에 집중할 것 같다, 이런 이슈도 있었고, 또 그 보조금 지급이 9월로 끝나버리니까 그 전에 전기차 많이 사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전기차 판매 데이터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존의 어떤 빅테크 안에 분류가 될 수 있는 업종들, 이런 것들이 강하게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우리 증시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올라간 게 지난주 미국의 특징이었습니다. 뭐 중요한 뉴스들을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반도체 관련된 관세, 애플의 관세가 각각 제외되고 면제되고, 이런 재료가 나온 게 있었고, 지표는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없었는데 다만 이제 고용 관련된 데이터들이 계속 부진해요. 이게 이제 좋게 보면 미국이 금리를 내리겠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잘못되면 고용은 부진하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나, 경기도나 플레임으로 만들어낼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지표는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측면이 있고, 다음에 뭐 실적은 어닝 시즌 거의 마무리되고 있는데 평소보다 좋았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가 예상치 상회하는 비율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80% 이상의 예상치를 상회해서 어닝 시즌은 잘 넘어가고 있다. 그리고 종목은 주 초에는 이제 중소형주가 강했거든요. 중소형주가 왜 강했냐면 어떤 보고서가 나온 게 있었냐. 이번 주에 나온 보고서 중에 미국의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중소형주가 더 잘 간다,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나오면서, 또 최근에 실제로 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주후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관세를 걱정했던 업종이 돌아서고, 그러니까 애플은 올해 빅테크 내에서 제일 소외받았던 종목이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실적 숫자는 되게 잘 나왔는데 주가가 너무 올라간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반도체 관세 부과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 때문에 빠졌던 종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좀 안 올랐고 빠졌던 종목들 중에서 그 이슈를 털어낸 종목들 쪽에 좀 매수가 집중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번 주 변수들로는 이제 스티브 미란
차기 연준 이사로 일단 확정이 됐죠. 물론 이제 뭐 아직 표결 절차가 남아있긴 하지만 그건 뭐 이제 그냥 형식적인 절차라고 본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1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연준 후임자로 크리스토퍼 월러가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뭐 누가 됐든 금리 인하를 적극적으로 밀어붙일 사람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이제 뭐 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연준 뭐 전체 투표권 중에서 두 장이 추가되는 거나 뭐 이 정도라서 의미 있는 어떤 숫자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근데 어쨌든 지난주에는 금리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대규모 국채 발행도 있고 뭐 일부 연준 인사들의 어떤 센 발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번 주에 금리가 좀 내려가야 됩니다. 이번 주 금리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거 뭐가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 이렇게 될 수 있어서 금리가 좀 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12일에 미국의 어떤 중국과의 관세가 유예되기로 한 거, 그러니까 뭐 막 100%씩 관세 부과했던 게 이제 일단 내려놓자 이렇게 되고 있는 게 12일까지였거든요. 근데 10일에 유예가 종료가 되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발표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발표가 없게 되면 하필이면 그날 또 미국의 CPI가 나오는 날이라서 자칫 잘못하면 물가가 뛰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프레임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중 간의 어떤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게 연장이 되느냐. 지금 90일 연장된다고 뉴스로는 이제 거의 유력하다고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그리고 며칠 있으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이제 만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료된다 이런 보도들이 나온 게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 증시에는 영향을 주죠. 예를 들면 종료가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우크라이나 뭐 재건 관련된 뭐 이런 것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종료가 된다라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또 이제 우려가 좀 덜어내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토리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거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국채금리가 지난주에 연준 인사들 뭐 스티브 미란이 된다. 이 사람은 금리나 댕겨라 이런 어떤 미션을 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채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미국의 국채 발행 자체가 좀 많았던 주간이었거든요. 근데 금리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만약에 10년물이 4.4%를 넘어가게 되면 주식시장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이번에 좀 안정이 되는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그 연준 인사들 일부가 뭐 무살렘이라는 사람이 지금 고용이 이렇게 좋고 인플레이션은 목표하고 다른데 무슨 금리 나야 이런 발언을 한 것 때문에 이제 지난주에 또 추가로 올라가고 이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어쨌든 4.4를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돼서 금리가 좀 내려가거나 이 근처에서 좀 안정되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금리 인하는 9월에 한다고 다들 믿고 있어요. 예, 9월에 인하한다고 믿고 있고 10월에 현재 금리하고 똑같다고 보는 확률이 제로예요. 아예 제로. 예,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뭐 9월에 무조건 내릴 것 같고 그러니까 9대 1 정도 비율이고, 그리고 10월에는 이제 쉬었다가 12월에 한 번 더 내리고 이 정도 비율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이제 분위기상 예를 들어서 물가가 갑자기 튀어 올라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고용이 꼬인다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CPI하고 중국과의 무역 그 관세 부과한 걸 유예시켜 놓은 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이번 주 CPI가 예상치 좀 비슷하게 나와주고 좀 예상치보다 아래로 나오거나 좀 미중 간의 관세 유예가 90일 좀 유예되고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이제 금리는 9월에 내린다 흐름이 나올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CPI가 엄청나게 튀어버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관세 유예가 연장이 안 되고 이래버리면 좀 굉장히 금리가 시장을 흔들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뭐 주요 종목은 지난주에 이제 애플이 10% 넘게 13% 올라갔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중요한 어떤 저항대를 넘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관세가 이제 해소가 되는, 리스크가 해소되는 종목들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일라이 릴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뭐 이제 향후의 전망,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만 치료제, 일부 비만 치료제 임상 실험하다가 문제가 된 거 이렇게 좀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약간 사람들이 자금을 저쪽으로 집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런 식의 관세라는 리스크를 덜어낸 종목 쪽으로 집중해야지, 이렇게 되면서 자금이 저쪽으로 좀 이동해 나가는 시소 게임이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7월 이후에 주요국 증시 보면 8월 지난주에 우리 증시가 제일 부진했거든요.
갑자기 뚝 떨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됐었는데 코스피가 이제 어느 정도 다시 회복을 보이고 지금 대만은 제일 강합니다. 그러니까 TSMC가 사상 최고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만 증시가 제일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우리 증시가 상당히 뚝 떨어졌다가 이제 페이스를 좀 회복하는,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일 약했었거든요. 8월 초 낙폭 때문에 제일 약했다가 이제 페이스를 좀 회복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그러니까 우리 증시가 상당히 안 좋았던 흐름은 좀 벗어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가 어쨌든 박스권 상단까지 왔잖아요. 다시 저 하단 깼을 때 제가 이거 하루 이틀 안에 바로 복원해 놓지, 그러니까 기존의 박스권 중간값 정도 회복해 놓지 못하면 이거 시간 걸릴 수도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빨리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중간을 넘어서 지금 상단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상단 올라와서 다행스럽게 예전에 이제 강세장에서의 조정 나올 때 1차 조정 평균치가 9.8%. 예, 근데 이제 2007년도 사례를 빼면 7% 정도 조정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5% 정도니까 그거보다 되게 양호한 자리에서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뭐 이번 큰 돌발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라면 요 5%대의 조정이 1차 조정이 좀 마무리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큰 돌발 상황이 좀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다시 뭐 대주주 지분 10%로 간다, 결과적으로는 갈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뭐 걷잡을 수 없이 빠질 텐데, 그런 게 아니라면 지난번 저점이 일단 1차 조정의 저점이 되지 않을까, 또 올라갔다 그 다음에 2차 조정으로 가고 뭐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일단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저는 저 21선이 되게 중요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 21선에서 지지될 때 그 7월 말에 뭔가 만들려고 했었던 것 같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8월 첫날 폭락이 나와서 이거 저거 회복시켜 놓지 않으면은 어려운데, 근데 기어이 그 자리 갖다 놨거든요. 근데 지금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코스닥은 월봉에서 120월선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기를 깼다가 회복해서 올라오고 나면 굉장히 큰 시세가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저게 저항 비슷하게 작용해지면 이상해집니다. 이게 보시면 예전에 이제 예전 위치를 한번 보시면 2011년도하고 14년 요때 보면 120월선이 시원스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막 이렇게 저항으로 되고 돌파했다 그 다음에 또 빠지고 이런 형태가 됐잖아요. 그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박스권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돌파가 되고 시원스럽게 쭉쭉 밀고 올라갈 때 특징이 뭐냐면 그러니까 깨지고 그 다음에 양봉으로 올라가서 넘어가고 양봉으로 연속적으로 쭉쭉 올라가요. 예, 그러면서 이제 시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이 완벽한 대세 상승으로 가려면 그러니까 특히 이번 달에 굉장히 자신감 있는 양봉으로 쭉 치고 나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코스닥은 좀 이상한 박스가 올라가는 척 했다가 또 빠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지루하게 가겠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 코스닥이 쭉 뽑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되는지,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증시 수급은 외국인들이 슈퍼로서 역할을 아직은 하고 있다. 그러니까 5주 연속 순매수인데 5주 연속 순매수는 작년도 8월 이후에는 없었거든요. 네, 뭐 8월 뒤에 어차피 매도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아예 그냥 매수 기조는 유지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근데 이제 다만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처음으로 7월 이후에 처음으로 이틀 연속 순매도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도 규모가 많았던 건 아닌데 어쨌든 이틀 연속 순매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반에 약간 뭔가 좀 찜찜한 걸 남겨놔서 뭐 선물 옵션 쪽에 그렇다고 뭐 하락 쪽에 베팅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이틀 연속 매도했다. 규모는 크지 않지만. 그래서 좀 주초에 이제 매수로 돌아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목인데 지난주 매수했는데 순매수 1위가 두산 에너빌리티고 2위가 카카오였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할 때 1, 2위 상단에 삼성전자가 좀 들어가 있어야 자연스러웠는데 지난주 후반에 이제 매수하긴 했지만 주중까지는 삼성전자를 안 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수를 고점 돌파시키겠다라는 의지가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모호해졌죠. 그래서 지난주 보면 이제 뭐 실적 숫자 잘 나온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설비하고 관련된 기업들, 뭐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뭐 하여튼 등등의 기업들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전기하고 관련된 기업들을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것도 매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삼성전자가 순매수 들어올 때 전체 매수의 최소 30% 또는 절반 정도를 삼성전자 깔아놓고 가야 지수는 못 떨어뜨린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서 뭐 그런 쪽으로 들어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매도 쪽은 좀 방산이 매도에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좀 갈아타게 하는 조짐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방산을 덜어내고
뭐 어디론가 간다. 근데 그게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요것 좀 이번 주에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를 주반에 매수 전환했는데 이게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종목별로 보면 코스닥에서 지난주에 두드러지게 많이 올랐던 거는 그 엔터주. 그러니까 지난주에 계속 제가 기관이 엔터주 계속 공들이는 것 같다고. 근데 진짜 열심히 사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차전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슬라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2차전지, 에코프로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 YG 엔터도 되게 강했는데 YG 엔터가 차트에서 61선 왔다 갔다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서 제가 특징적으로 차트 좀 특징적으로 한번 설명드렸었잖아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치고 나가는 모습이 있었고, 다음에 코스닥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원익 IPS가 숫자 잘 나오고 올라가는, 그래서 그 반도체 내에서도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골라서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뭐 원익 IPS, 뭐 신텍 이런 기업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매수가 집중이 되면서 숫자 좋은 기업들을 골라서 간다. 그 다음에 이제 반면에 이제 제약주가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이 지대해야 될 자리. 이게 그러니까 보통 좋게 가려면 이 양봉의 절반 정도에서 커버가 되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 깨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좀 고전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제가 기존에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을 중요한 어떤 위치에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는 엔캠이 되게 중요한 위치인 것 같아요. 엔캠이 지금 121선 왔거든요. 1차 61선은 돌파가 됐고, 지금 2차인데 여기서 이제 엔캠이 뚫고 나가느냐 못 가느냐. 그러니까 2차 전지가 여기까지 기술적 반등 끝, 아니면은 이제 본격적인 시세, 요 고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의 주가 추이 되게 중요하다고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스피에서는 이제 카카오가 실적 발표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강하게 올라갔고, 삼성전자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담을 덜었다. 다음에 이제 파운드리 추가적으로 수주하는 것 같다. 뭐 일부에서는 지금 테슬라와 애플에 이어서 지금 퀄컴까지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두 종목이 뭐 좀 상당히 좀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분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주 후반에 좀 아주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추세적으로 중요해서 저 121선까지 내려갔다 갈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그냥 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하나에어로 같은 종목이라든가 뭐 지금 또 하나 보면 SK 같은 그러니까 지주사, 뭐 정확하게 보면 SK가 지주사냐 그렇게 보면 논란이 있긴 하지만 보통 지주사로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방산주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되게 중요한 자리에 붙었어요. 예, 여기서 이제 못 돌리면 뭐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추세가 완전히 깨진 건 아닌 걸 텐데 일부 자금이 나와서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시소가 나온 것 같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카카오라든가 뭐 삼성전자 이런 것들이 움직인 것 같은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버텨내는 흐름이 안 나온다면 자금이 추가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산이나 지주회사 이런 종목군들은 이번 주 초가 되게 고비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 ADR을 보면 제가 80 기준으로 과매도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과매도기 때문에 상승 종목이 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많은 날이 자주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상승 종목이 계속 많았다가 이제 금요일에 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은 과매도권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가 정확하게 반등을, 그러니까 반전이 나오는 드라마틱한 저점이다. 이건 아닌데 어쨌든 중소형주들이 이전보다는 상승 시도하는 날이 이전보다는 여전히 자주 나올 수는 있다. 그래서 이제 똘똘한 중형주군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체크해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요 변수들은 리스크로는 경기 둔화 걱정, 그 다음에 아직까지 관세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산발적으로 시장을 좀 압박하는 그런 요인이 될 것 같고, 반면에 이제 기대 요인은 그러니까 미국에서 반도체가 강한 거,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관련된 종목군들을 주 후반에 매수한 거, 그리고 시장 자체도 매수 들어오는 거, 이건 다행스러운 거고요. 근데 일정상으로는 이번 주 목요일에 우리나라 만기고, 금요일은 또 미국 만기예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 만기 주간이 되고 미국은 세 번째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이번 주 1일이 이번 달에는 금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 만기 주간이 겹쳐요. 근데 하필이면 주중반 이후에 미국의 CPI,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관세 유예, 이제 푸틴하고 이제 그 트럼프하고 만남도 이번 주 후반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초반보다 이제 후반부에 좀 변동성이 유별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수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는 하는데 수출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주요 수출주라고 하면 전차 군단, 전기전자,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자동차인데 그러니까 이쪽에는 매수가 좀 일관성이 없거든요. 이번 주에 여기에 이제 매수가 붙어주는지가 지금은 박스권 상단까지 와서
이거 넘어간다는 얘기는 사상 최고치 도전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그게 되려면 주 수출주들이 거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도가 나오느냐. 그다음에 이제 고객 애탁금이 조금 늘어나긴 했는데 그래도 큰 흐름은 정체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강력하게 종목 상태를 주도하진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중형주 군들 이상 되는 기관들이 좀 건드리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벌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어쨌든 박스권 상단에 코스닥 21선까지 왔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은 이번 주에 이제 아까 제가 차트 월봉에서 차트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쭉쭉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줘야 코스닥이 이거 되게 큰 장으로 간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냥 되게 징그러운 장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떤 흐름.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애플 마이크론이 강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반도체하고 삼성전자가 비슷하게 움직였는데 반면에 이제 조방호는 좀 그 안에서 분화가 되고 있죠. 예, 근데 특히 이제 그 방산 같은 경우는 중요한 자리로 와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예 시소로 그냥 저쪽은 시소 게임만 해버리고 메인 주도주가 예를 들어서 뭐 애플하고 마이크론 올라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이거하고 주변주들이 될 거냐 요 구도도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뭐냐면 역대 그 20% 정도 이상 올라갔던 강세장 때, 예, 그때 이제 그 연중 고점, 그다음에 연중 저점, 요거를 비교를 했거든요. 연중 저점 찍고 조가에서 올라갔기 때문에 연중은 최고점은 의미가 없는데 어쨌든 그 역대 강세장을 비교하면 연평균 36% 올랐습니다. 그리고 연중 최고치가 피크가 41%.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연중 고점 빼기 종가가 5%였으니까 그가 최고치 대비 그렇게 많이 안 빠진 상태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이번 최고 고점이 얼마였지?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 피크가 37%였거든요. 평균적으로. 그럼 과거 평균 치면은 피크가 37이었다면 5 빼면 종가로는 32% 전후에서가 최저치가 되겠구나. 근데 이 고점이 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더 높아지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연중 저점은 마이너스 11%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이제 고점으로 쭉 올라간 건데, 근데 IMF 리먼 사태 때 낙폭이 유난했잖아요. IMF 때 마이너스 26%, 리먼 사태 때 뭐 더 그 이후에 조정 때 큰 조정이 나왔는데 이걸 빼면 마이너스 7%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올해 저점이 한 5% 정도 저점이 나왔었어요. 근데 이걸 고려해 보면 저점은 그 1차 저점은 좀 나온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고점까지는 뭐 조금 더 이게 이제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큰 조정 쪽보다는 어떻게든 이제 종목 장세가 계속 어떤 형태로 전개될까에 좀 관심을 갖는 게 낫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자꾸 이게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린 강세장은요, 추적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반등장이 제일 쉬워요. 반등장은 그냥 빠진 거 아무거나 들고 있어도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강세장은 가는 것과 못 가는 게 너무 차이가 나서 소외되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장에서는 포트폴리오 잘 짜놓지 않으면 되게 고전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이 좋아요,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 종목을 수급 잘 봐가지고 업종 수급 잘 들어가지 않으면 되게 소외받을 수 있으니까 업종의 종목의 수급에 집중을 잘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